it to you. 여러분도 저한테 반말해주시면 되죠. 네, 저는 양지혜고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단체의 지금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스쿨미투 집회의 기획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주로는 학내 성평등이나 청소년 섹슈얼리티 같은 여성 청소년의 젠더 담론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사회에 들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동료들이 성평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이 결과물이 좀 학교에서 잘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쿨미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지나간 일이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름이고, 누군가에겐 좀 너무 멀리 있다 라고 얘기된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스쿨미투에 대해 들었던 말, 내가 기억하는 혹은 이 시간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스쿨미투 같은 거 서로 통성명하면서 발표하면 어떨까요? 물방울들이 모인 큰 파도라고 적었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스쿨미투 관련된 책 제목 중에서 우리 목소리는 파도가 되어 그 책이 있더라고요.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되고, 그 큰 파도가 이렇게 큰 돌을 깎아가지고 막 동굴까지 만드는 것처럼 이 작은 물방울들이 바위를 뚫는 힘처럼 우리의 작은 이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쿨미투는 우리 사회, 우리 학교에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쿨미투라는 것이. 이걸 지원한 동기는 저는 뭔가 제 노래, 제 가사를 보고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바뀌거나 이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랩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딱 적합한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합쳐서 얘기하는데, 저는 스쿨미투를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막 말하기야 용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용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스쿨미투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지원 동기를 설명하자면은 사실 랩이라는 걸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올해 6월 달인가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랩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지원했는데 본선에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도전은 어디까지 가나 라는 실험 정신이랑 그런 걸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쿨미투는 불씨라고 적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스쿨미투는 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 스쿨미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퍼져나가게 되어서 불씨라 썼고, 나라의 희망이라고 적은 이유는 스쿨미투를 통해 양성평등이 실현되면 이제 개인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썼고, 제가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는 성평등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남자 중학교 그런 걸 다녀서 그걸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못 적었고, 동기는
이거 지원하게 된 거는 근데 그냥 이력을 조금이나마 만들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냥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쿨미트는 그냥 학생들이 하는 삼청동 운동 같은 걸 생각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스쿨미트는 사람들이 터트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당했다라는 증언이 아니라 나도 이제 말한다 라는 증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폭력 피해 경험한 여성들 굉장히 많고 남성들도 상당 부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성들의 문화 안에서 되게 뭔가 이를테면 요즘은 안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를테면 이렇게 자기 오히려 남고이기 때문에 더 뭔가 성기를 꼬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잠을 깨우는 교사들에 대한 증언들도 계속 있었고 저는 뭔가 스쿨미투 고발련 형태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강연을 간 맨날 남성 고등학생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폭력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무튼 나도 말한다. 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배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이들은 공익고발자인 거예요.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나 사회를 바꾸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일부 가해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문화의 문제이고 되게 다양한 변화의 요구들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자. 교과 수업 중, 개인 상담 중 이런 되게 일상적인 학교 상황들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사진은 졸업생들이 스쿨미투 고발하니까 그 재학생들이 자기가 이거 붙이면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징계받을 수 있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포스트잇을 붙여서 글자를 만들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쿨미투라는 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되게 큰 특징이라 생각해요. 이 포스트잇에서는 누가 생각나지 않죠. 사실은 수만 개의 목소리였고 어느 누구가 아닌 모두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얻게 되는 힘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혼자 겪었을 때 옳지 않지만 별일이 아니긴 하지, 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 않긴 하지 했던 것이 함께 말했을 땐 그거 되게 잘못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졸업했지만 루트는 졸업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되게 뭔가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 졸업을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계속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후배들을 위해서도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가사에 쓰고 싶어요. 네. 뭔가 페미니즘 혹은 평등에 대해 말한다는 게 참 늘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스쿨미투라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아닐 때. 근데 그럼에도 같이 말해주는 게 되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오늘도 좀 기억하게 되는 것 같고 다음 일정도 잘 하시면 좋겠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